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덴마크 오덴세에 있는 SDU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올리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덴마크에 입국하실 때, 교환학생분들이 덴마크에 입국하실 때 꼭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어느 방편이 더 나을지 아니면 또 어떤 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일단 덴마크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교환학생을 오게 됐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것은 축하드리지만 이제부터 덴마크에서 교환학생,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머나먼 여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덴마크 현지에서 발급받는 것을 선택을 했고 어, 제가 1월 중순에 입국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거주 허가증, 핑크 카드라고 하는 거주 허가증과 의료 카드, 옐로우 카드라고 하는 의료 카드를 받기까지 약 2달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저처럼 여기서 발급받기를 선택한 분들 중에서도 한 달 안에 다 모든 과정이 끝나신 분들도 있고 미리 한국에서 거주허가증을 받아왔는데 저보다 늦게 끝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며칠 안으로 아니면 몇 달 안으로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비자가 발급된다 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네, 알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이메일이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파견교 측에서 보내주는 입학 허가서가 제일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학교 측에서, 파견교 측에서, 덴마크에 있는 학교 측에서 ST1이라는 ST1 폼을 이메일로 보내줄 겁니다. 그 ST1 폼을 보내주는데 이제 그 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케이스 아이디라고 하는 일종의 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결제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ST1 폼 안에 그 케이스 아이디 넘버를 입력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아이디를 먼저 결제를 하게 되는데 작년 2022년 한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한 36, 7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지에서 발급을 받을 예정이든 한국에서 발급을 받든 모두가 소비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D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갈려요. 저처럼 현지에서 발급받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불안해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가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의 제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국에서 만들게 되면 어찌됐든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겠죠. 일단 입국할 때도 나는 비자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항공편이 90일 이내 무비자로 있을 수 있는 9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무래도 불안감 해소가 클 겁니다. 근데 단점은 일단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면 발급 수수료가 좀 많이 나와요. 일단 한국에 덴마크 대사관이 있긴 하지만 그 한국의 덴마크 대사관이 비자 발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접수를 받은 뒤에 중국 베이징에 있는 덴마크 대사관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수수료가 약 한 7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발급에만 케이스 아이디 30여만 원과 수수료 70여만 원까지 해서 거의 100만 원을 소모하게 되는 좀 거금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주변에 둘러봤을 때
음, 같이 온 교환학생들 중에 미리 발급받기를 선택하고 온 사람들이 현지에서 발급받은 또 다른 친구보다 늦게 받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일단 저보다도 늦게 받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지에서 발급받기를 선택하신다면 일단 70만 원은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덴마크에 사게 되면 따로 발급받는데 수수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불안하죠. 음, 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덴마크를 올 때 폴란드 항공을 이용해서 폴란드를 경유해서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티켓을 발급받을 때 보딩 패스를 발급받을 때 한번 이제 걸렸다고 해야 되나? 네. 비자가 없는데 돌아오는 항공권이 90일 이후의 항공권이었어가지고 한번 카운터에서 직원분이랑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어찌 해서 잘 풀려났다? 잘 이제 오게 됐는데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를 하게 될 때 너는 비자가 없는데 돌아가는 항공권이 왜 90일 이후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주변에 둘러봤을 때 현지에서 발급받는 게 훨씬 더 빨랐다. 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 오실 분들은 ST1 폼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시고 노르웨이 대사관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방문 예약을 하셔서 가서 어,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현지에서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출국하기 일주일 전쯤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출국하기 한 2달 전에 먼저 ST1 폼을 받았기 때문에 못 모르고 제출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ST1 폼 제출하고 약 2주 안에 뭔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에 이메일로 ST1 폼을 보내달라고 해서 출국하기 전 한 3일 전쯤에 다시 ST1 폼을 제출을 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는 제가 현지에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으신 분들과는 조금 다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 ST1 폼 제출을 한 3일 전쯤에 했고 그 시리에 이제 ST1 폼을 제출한 다음에 시리라는 곳에 이제 레지던스 퍼밋이라고 하는 거주 허가증이랑 바이오메트릭 이제 그 생체 등록을 함께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덴마크로 출국을 하게 되죠. 출국을 한 다음에 이제 예약한 날짜에 시리에 방문을 하고 이제 네,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제출한 ST1 서류들을 이제 그쪽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뽑아갔던 사본들, 뭐 예를 들면 여권 사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체 확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파일로 다 올려놓긴 했는데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찾다 보면 나오겠지만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권 사본 이제 케이스 포함해서 이제 겉표지 포함해서 전 페이지 사본이 필요하고 ST1 접수 확인서 이건 이메일을 캡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아이디 영수증, 그리고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본교 재학 증명서, 그리고 파견교 입학 허가서까지 이 정도 하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 잘 확인하셔서 일단 혹시 모르니까 사본들을 뽑아서 출력하셔서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리에 가게 되면 예약을 확인하고 이제 직원분이 바이오메트릭 하러 온 거 맞냐? 그래서 바이오메트릭이랑 레지던스 퍼밋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이 처리를 해주시다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저도 혹시 몰라서 여권 사진을 들고 갔는데 여권 사진으로 등록을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그 바로 찍는 사진으로 등록을 하는데 네, 이 사진 이제 그때 찍는 사진이 훗날 이제 제 거주 허가증에 들어갈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국하자마자 이제 덴마크 오덴세 도착하자마자
시리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초췌한 상태로 사진이 찍혀서 거주허가증을 어디 내밀기가 좀.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약 2주 뒤에 거주허가증이 내 기숙사 또는 내 집의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왔는데 저는 안 와가지고 이제 시리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보냈는데 우편 발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보내주겠다. 2주만 좀 더 기다려봐라. 그래서 2주를 또 기다렸는데 또 안 왔어요. 일단 그 시리에 전화하는데도 아침 일찍 전화해도 진짜 뻥안치고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화가 났지만 한국이 그리웠지만 다른 방법을 이제 열심히 찾다가 시리에 물어보니까 이미 제 거주허가증이 학교 측에는 발송이 됐대요. 그래서 학교 측에 메일을 보내서 혹시 내 거주허가증이 있으면 거주허가증을 좀 사본을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진짜 뻥안치고 한 3시간 만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거주허가증이 우편으로 안 날라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학교 측에 메일을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사본을 받고 한 3일 뒤에 우편이 오기는 왔습니다. 왜? 참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주허가증을 받았으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이제 덴마크에 체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또 다른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거주허가증을 받았으면 이제 CPR 넘버라는 것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엔 C리가 아니고 시티즌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티즌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면 이제 CPR 넘버 발급과 함께 넴아이디랑 밋아이디라는 것을 발급을 해주는데 이 넴아이디와 밋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덴마크에 있는 공인 인증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덴마크에 있으면서 계좌를 발급받고 싶다, 덴마크 카드를 이제 발급받아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넴아이디, 밋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CPR 넘버 발급을 위해서 시티즌 서비스 센터에 갈 때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여권이랑 뭐 그 레지던스 퍼밋, 그 거주 허가 서류랑 뭐 그런 것들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크게 필요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있었다면 자막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CPR 넘버를 이제 가서 발급을 받고 나중에 이제 우편으로 오는 밋아이디, 넴아이디 활성화 코드가 우편으로 와요. 그래서 그 활성화 코드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약 한 2, 3주를 기다리다 보면 이제 찐으로 거주허가증과 의료카드, 각각 핑크카드, 옐로우카드가 발급돼서 이제 덴마크에서 해야 되는 모든 업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정이 약 2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막 그렇게 조급하게 기다리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으시고 이제 넴아이디, 밋아이디 그리고 핑크카드, 이제 옐로우카드까지 다 끝나신 상태라면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계좌는 주변에 둘러보니까 대부분 레볼루트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레볼루트라는 어플이 이제 예를 들면 약간 유럽의 카카오뱅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좌가 진짜 바로 발급이 되고 거주허가증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발급이 되고 이제 충전해서 그 입금을 시켜서 쓰는 방식인데 실물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가상의 카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에 넣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삼성페이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구글페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아이폰 유저분들은 애플페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컨택리스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 카드를 꼽거나 긁기보다는 이제 정말 페이류처럼 NFC 방식으로 대서 카드를 갖다 대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라서 이런 페이류의 유럽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를 이제 입사를 하시려고 한다면 일단 한국에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달달이 덴마크에 살면서도 월세를 보내야 하고,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레볼루트라는 어플에 송금을 할 때도 일단 이것도 해외 송금이기 때문에 송금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시중은행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는 수수료가 부담되는 게 네,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송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좀 적게 낼 수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네, 모인이라는 어플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이제 모인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모인을 사용해서 잘 지금 덴마크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지를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숙사로 보증금과 월세를 송금할 때는 모인을 몰랐어서 그냥 시중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했어요. 그때는 약 한 150만 원 정도 송금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수수료가 엄청 나더라고요.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몇만 원씩 막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 무리가 있다. 계속 이렇게 월세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이제 모인이라는 것을 한 학기 먼저 다녀온 선배한테 추천을 받아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모인을 한번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인을 이제 쓰시게 되면 사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 학생이시라면 교환학생처럼 학생이시라고 한다면 유학생 등록을 하면 유학생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네, 잘하면 이제 수수료 없이 돈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정말 좋은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인 사실 저희한테는 1,000원, 2,000원, 5,000원, 만 원이 아깝잖아요. 특히 저처럼 덴마크처럼 물가가 비싼, 상대적으로 비싼 북유럽 국가에 있다 보면 진짜 모든 거 하나하나 사는데도 진짜 고심하면서 사게 되거든요. 근데 월세를 보낼 때라던가 누군가 해외 송금을 할 때 막 몇만 원씩 나가게 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인을 이제 쓰시다면 이제 그런 돈을 아껴서 좀 더 식비에 쓸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송금이 정말 빨리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이제 우편함을 늦게 확인해서 월세를 늦게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도 유럽은 칼같이 레이트 피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최대한 빠르게 송금이 되어야 내가 그 레이트 피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덴마크에서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모인으로 해외 송금을 신청을 했더니 정말 한 반나절 만에 송금이 다 되었다고 메일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점도 굉장히 좋다. 송금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또 이제 모인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UI가 깔끔해서 내가 뭘 눌러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송금을 할 수 있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첫 화면부터 내가 보낼 금액을 한화로든 아니면 보낼 나라의 통화로든 이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어디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코드 적는 칸 나오고 누구에게 보냈는지 은행이 어딘지 그런 칸이 착착착착 바로 눈에 잘 보이게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나와서 어, 처음 해외 송금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송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지금 이제 월세를 송금해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월세를 송금하는 모습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에 있는 모인 어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 보게 되면 원화와 이제 보낼 통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저는 덴마크 300유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300유로를 선택을 하고 송금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저는 원래 저장되어 있는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를 누르고 송금 목적 이제 월세라고 작성을 하고
자금 출처는 근로소득, 돈을 보내는 분의 직업, 학생,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누르고 확인한 다음에 유의사항도 확인하고 송금 신청을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나오고 입금 계좌 복사를 한 다음에 입금을 하면 완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덴마크에 파견 전에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파견 와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기숙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은행 계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은행 계좌를 만들고 기숙사 입사하는 과정 중에 송금을 할 때 모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절약하면서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모인을 사용하셔서 비싼 물가인 덴마크에서 아끼면서 생활하실 수 있는 생활을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거주허가증 받는 거 파이팅입니다. 네, 쉽지는 않은 길이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정보 공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